황혼의 그림자 탐정단 시즌2 보이스피싱의 덫. 막 새로운 악의 그림자. 신일 평화의 착각. 시골 오정학의 집. 이른 아침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고 있는 오정학 73세. 붉게 익은 토마토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난다. 정제만 사건 이후 6개월.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은퇴라고 생각했다. 그가 토마토를 바구니에 담는다.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린다. 띠리링. 화면에 한서진 변호사라고 뜬다. 오정학이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는다. 또 무슨 일인가, 자네? 한서진 전화 너머 급박하게. 선배님, 큰일입니다. 새로운 사건이. 이번엔 훨씬 더 조직적이고 악랄합니다. 오정학의 표정이 굳는다. 자세히 말해보게. 신 이 피해자의 절규. 서울 한서진 변호사 사무실. 같은 날 오후 사무실 안에 한 여자가 앉아있다. 이지은 34세. 창백한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있다. 한서진이 그녀 맞은편에 앉아 메모를 하고 있다. 제 어머니가 3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검찰청이라는 사람한테. 그녀가 흐느낀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자세히. 3일 전이었어요.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대요. 서울중앙지검 김 검사라고. 3일 전 작은 아파트. 박미숙 67세의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 김민준 검사입니다. 박미숙 씨 맞으시죠? 박미숙이 긴장한다. 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부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인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손이 떨린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이 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했어요. 지금 즉시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전화가 자동으로 연결된다. 띠리링.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자산보호팀 최주임입니다. 박미숙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고객님,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고객님 통장에 있는 돈을 범죄 조직이 노리고 있어요. 지금 즉시 안전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안전계좌요?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제가 지금 안전계좌 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는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끊는 순간 범죄자들이 알아차릴 수 있어요. 박미숙이 핸드폰을 보며 떨린다. 문자가 온다. 계좌번호와 함께 긴급. 즉시 이체 요망. 3천만 원 전액. 3천만 원이요? 그건 제 전 재산인데. 고객님, 지금 1분 1초가 급합니다. 범죄자들이 먼저 빼가면 끝입니다. 빨리 이체하세요. 박미숙이 패닉 상태로 은행 앱을 연다. 손가락이 떨린다. 송금 버튼을 누른다. 박미숙? 보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24시간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긴다. 뚜뚜뚜. 박미숙이 멍하니 핸드폰을 본다. 현재 한서진 사무실. 이지은이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가 24시간 후에 은행에 가보니 그 계좌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계좌였대요. 돈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녀가 테이블을 치며 오열한다. 3천만 원이에요. 어머니가 20년간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에요. 이제 어떡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한서진이 그녀의 손을 잡는다.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찰도 못 잡는다는데.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한서진의 얼굴이 굳는다. 주먹을 꽉 쥔다. 신 3 오정학의 복귀. 다음 날 서울역. KTX에서 오정학이 내린다. 가방 하나를 들고. 한서진이 개찰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친다. 선배님,
결국 또 왔네. 은퇴는 내 인생에 없는 단어인가 봐. 두 사람이 악수한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선배님 아니면 안 됩니다. 차 안에서 자세히 듣지. 차 안. 이동 중. 한서진이 운전하며 설명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들은 그가 태블릿을 건넨다. 화면에 복잡한 조직도가 나타난다. 중국에 본거지를 둔 국제범죄 조직이에요. 총책은 한국인 보스라고 불리는 인물. 실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정학이 화면을 확대해서 본다. 그 아래 중간 보스들이 있고 그 밑에 콜센터 직원들, 현금 인출책, 계좌 개설책, 완벽한 분업 체계입니다. 오정학 눈살 찌푸리며 조직이 치밀하군.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수백 명이라는 겁니다. 신고된 것만 347건. 피해액은 그가 숨을 깊이 들이쉰다. 총 120억 원입니다. 오정학의 표정이 굳는다. 120억? 네. 그리고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인들입니다. 박미숙 씨처럼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어요. 오정학이 창밖을 본다. 지나가는 서울 풍경, 번화한 거리, 정재만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악마, 그리고 이번엔 국경을 넘나드는 적. 하지만 그가 주먹을 쥔다. 그래도 해야 한다. 저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자네, 황혼의 그림자 탐정단 사무실 아직 있나? 한서진이 미소 짓는다. 물론입니다. 선배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 사새로운 동료. 황혼의 그림자 탐정단 사무실. 오정학과 한서진이 들어간다. 하지만 사무실에 낯선 사람이 있다. 강민호 28세, 후드티를 입고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청년. 누군가? 강민호가 후드를 벗는다. 젊고 똑똑해 보이는 얼굴.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해커. 아니, 화이트 해커입니다. 자네가 데려온 건가? 네. 이번 사건은 IT 범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했어요. 강민호가 노트북을 들어 보인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합니다. 스푸핑, VPN 우회, 가상계좌, 비트코인 세탁. 제 도움 없이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자네 나이가 몇인가? 28살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선 10년 경력입니다. 10년? 18살 때부터? 고등학교 때 해킹 대회 1등했고, 대학 때 국정원에서 인턴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기업들 보안 시스템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정학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법은 지키겠나? 당연하죠. 저는 화이트 해커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일합니다. 해킹이 아니라 침투 테스트라고 불러주세요. 오정학이 한서진을 본다. 선배님, 이번엔 젊은 피가 필요합니다. IT 세계는 저도 잘 모릅니다. 오정학이 잠시 고민한다. 그리고 강민호에게 손을 내민다. 좋아. 환영하네. 하지만 내 지시를 따라야 해. 물론입니다, 선배님. 선배님은 무슨... 그냥 오형사라고 불러. 네, 오형사님. 한서진이 칠판에 새로운 사진을 붙인다. 박미숙의 사진,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진. 자, 이제 우리는 셋입니다. 노장의 경험, 법률의 전문성, 그리고 IT의 첨단 기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오정학이 받는다. 어떤 악마도 무너뜨릴 수 있지. 세 사람이 칠판 앞에 나란히 선다. 목표는 명확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를 박살내고 보스를 잡는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돈을 되찾아준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세 사람의 손이 모인다. 모두 함께. 황혼의 그림자 탐정단 재개. 제2막 덫을 파다. 신 5 피해자들의 집결. 일주일 후 탐정단 사무실. 사무실은 또다시 피해자들로 가득 차 있다. 이번에도 대부분 노인들. 하지만 젊은 피해자들도 있다. 박미숙도 그곳에 있다. 딸 이지은이 그녀를 부축하고 있다. 한서진이 앞에 선다. 여러분,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 한서진입니다. 오정학이 나선다. 그리고 저는 전직 형사 오정학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피해자들이 술렁인다. 형사님, 정말 돈 찾을 수 있습니까? 경찰도 불가능하다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강민우가 노트북을 들고 나온다. 여러분, 저는 IT 전문가 강민우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디지털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을 따라가면 그가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를 띄운다. 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돈도 찾을 수 있나요? 오정학이 그녀에게 다가간다. 박미숙 씨, 약속드립니다. 제가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박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범인들과 주고받은 모든 통화 내역, 문자, 계좌번호, 모든 것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서류와 핸드폰을 꺼낸다.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전화가 오면 절대 믿지 마세요. 스크린에 체크리스트가 나타난다. 첫째, 검찰이나 경찰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둘째, 금융감독원이 계좌 이체를 지시하는 일도 없습니다. 셋째, 의심스러우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피해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증언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춘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신6 디지털 추적. 밤. 탐정단 사무실. 강민호가 노트북 3대를 앞에 놓고 작업하고 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움직인다. 오정학과 한서진이 그 뒤에 서서 지켜본다. 자, 피해자들이 돈을 보낸 계좌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와 숫자들이 빠르게 스크롤된다. 첫 번째 계좌. 개설 후 3일 만에 폐쇄. 돈은 즉시 두 번째 계좌로 이동. 그럼 그 계좌를 추적하면 아니요. 두 번째 계좌도 이미 폐쇄. 돈은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총 12개 계좌를 거쳤습니다. 자금 세탁기로군.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특정 화면을 확대한다. 여기 12번째 계좌에서 실수를 했어요. 돈을 인출한 ATM 위치가 노출됐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난다. 서울 강서구 모 지역의 빨간 점. 거기가 어디죠? 강서구 화곡동. 그리고 그가 또 다른 화면을 연다. 이 ATM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인출된 다른 계좌들도 있습니다.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예요. 그럼 그곳에 현금 인출책이 있다는 얘기군. 정확합니다. 그리고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그가 영상을 재생한다. ATM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남자. 20대 후반, 모자를 눌러 쓴 모습. 이 남자가 12번 ATM에 왔어요. 얼굴 인식 프로그램으로 분석 중입니다. 컴퓨터가 삐삐 소리를 낸다. 나왔다. 김태준, 29세. 전과 이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복역. 주소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오정학이 재킷을 입는다. 가자. 지금 당장. 하지만 선배님, 밤중에 그냥 찾아가면. 밤중이라서 더 좋아. 놈들은 밤에 활동하니까. 신7 첫 번째 접촉. 밤 11시. 구로구 가리봉동.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301호. 오정학, 한서진, 강민호가 건물 앞에 서 있다. 자네들은 여기서 대기. 내가 먼저 확인한다.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괜찮아. 이런 건 혼자가 더 낫지. 오정학이 계단을 올라간다. 조용히. 고양이처럼. 3층 301호 앞.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온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오늘 얼마 뽑았어? 목소리. 800만 원. 어제보다 적네. 목소리 1. 괜찮아. 내일 더 뽑으면 돼. 보스가 목표는 주당 1억이래. 오정학이 문에 귀를 기울인다. 목소리. 그나저나 경찰들 안 잡혀?
우리 형들 몇 명 잡혔다며? 걱정 마. 우린 말단이야. 설사 잡혀도 증거 없으면 금방 나와. 그래도 좀 찝찝한데. 바로 그때 오정학이 문을 발로 찬다. 쾅! 문이 벌컥 열린다. 안에 있던 두 남자 김태준과 공범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난다. 누구야? 오정학이 천천히 들어간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다. 경찰. 은 아니고 그냥 심부름꾼이지. 공범 흉기 들며 뭐야 이 늙은이가. 꺼져. 오정학이 빠르게 움직인다. 찰나의 순간에 공범의 손목을 비튼다. 흉기가 떨어진다. 공범. 으악. 그리고 김태준의 멱살을 잡는다. 김태준. 너 보이스피싱 조직 말단이지? 보스가 누군지 알려줘. 모릅니다. 진짜로.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인출한 돈 누구한테 갔어? 중간 보스한테요. 하지만 그 사람도 진짜 보스는 몰라요. 오정학이 그를 벽에 밀어붙인다. 중간 보스 이름 최현우요. 하지만 그 사람 찾으면 제가 죽어요. 안 찾으면 지금 여기서 내가 죽일 텐데. 한서진과 강민호가 뒤늦게 들어온다. 한서진 놀라며 선배님. 오정학이 김태준을 놓는다. 김태준이 바닥에 주저앉는다. 한 변호사, 이놈들 녹음해. 차백받아. 네. 강민호가 방안을 둘러본다. 테이블 위에 핸드폰 10개, 통장, 현금 뭉치, 증거 확보. 이것들 다 압수합니다. 신8 중간 보스 추적. 다음 날 탐정단 사무실. 강민호가 압수한 핸드폰들을 분석하고 있다. 화면에 통화 내역, 문자 내역이 빠르게 스크롤된다. 있다. 최현우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가 특정 번호를 클릭한다. 이 번호로 매일 통화했어요. 통화 시간은 짧지만 패턴이 일정합니다. 매일 오후 3시. 오정학이 시계를 본다. 오후 2시 40분. 지금 몇 시지? 2시 40분이요. 좋아. 20분 후에 전화가 올 거야.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가요? 하지만 목소리가. 강군, 자네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 있나? 당연하죠. 오후 3시 정각. 김태준의 핸드폰이 울린다. 띠리링. 강민호가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을 켠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오늘 실적은 800만 원입니다. 적네. 왜 이렇게 적어? 최근 경찰 단속이 심해서. 변명하지 마. 내일은 1천만 원 이상 뽑아. 못하면 너 아웃이야.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형님. 왜? 돈 전달은 어디서 하죠? 장소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잠시 침묵. 너 목소리 이상한데? 감기 걸렸어? 강민호가 긴장한다. 오정학이 재빨리 메모지에 쓴다. 기침해. 콜록콜록. 네, 감기 걸려서. 콜록. 약 먹어, 임마. 아프면 일 못하잖아. 네. 그래서 장소가 내일 오후 5시. 영등포역 3번 출구 앞 카페. 거기서 만나.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긴다. 강민호가 목소리 변조를 끈다. 안도의 한숨을 쉰다. 후. 심장 터질 뻔했어요. 오정학이 그의 어깨를 두드린다. 잘했어. 내일 오후 5시 영등포역. 우리가 최현우를 잡는다. 하지만 그 사람도 보스는 모를 수 있어요. 오정학 미소 지으며 그래서 잡아서 물어봐야지. 내 방식으로. 제3막 그림자의 역습. 신9 최현우 체포작전. 다음 날 오후 4시 50분 영등포역 3번 출구 앞.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카페 앞에는 야외 테이블들이 놓여 있다. 오정학이 신문을 읽는 척하며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모습. 한서진은 카페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주시한다. 강민호는 길 건너편 편의점에서 노트북을 들고 CCTV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오 형사님, 타겟 접근 중입니다. 3시 방향. 오정학이 눈동자만 움직여 그쪽을 본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걸어온다. 최현우 35세. 선글라스를 끼고 담배를 물고 있다. 그가 카페 앞 테이블에 앉는다. 주변을 경계하며 둘러본다. 옷이 정각. 최현우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건다. 김태준의 핸드폰이 울린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다. 최현우가 짜증내며 다시 건다. 여전히 받지 않는다. 이 새끼가. 그때 오정학이 천천히 일어난다. 신문을 접고 최현우의 테이블로 다가간다. 김태준은 오늘 못 와. 최현우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선다. 선글라스 너머로 경계하는 눈빛. 누구세요? 나 그냥 심부름꾼이지. 김태준이 좀 바빠서 나보고 대신 오래. 최현우가 주변을 둘러본다. 도망칠 궁리를 하는 듯. 오정학 낮고 위협적으로. 도망치지 마. 자네 주변에 내 사람들 있어. 움직이는 순간 잡혀. 최현우가 굳는다. 뭘 원하시는데요? 보스. 진짜 보스가 누군지 알려줘. 하. 보스요? 저도 몰라요. 진짜로. 거짓말. 오정학이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는다. 최현우의 무릎을 강하게 누른다. 한 번 더. 보스가 누구야? 정말 몰라요. 저도 중간 보스일 뿐이에요. 그럼 보스와 어떻게 연락해? 메신저, 텔레그램으로만. 계정 이름은 DARKBOSS. 하지만 추적 불가능해요. VPN으로 계속 IP 바꾸니까. 오정학이 이어폰으로 속삭인다. 강군 들었지? 네. 텔레그램 DARKBOSS. 추적 시작합니다. 오정학이 최현우의 핸드폰을 빼앗는다. 이거 제출해. 증거니까. 바로 그때 최현우가 테이블을 확 밀어버린다. 쾅. 그리고 뒤로 돌아 전력 질주한다. 젠장. 오정학이 뒤쫓는다. 하지만 73세의 다리로는 따라잡기 힘들다. 한 변호사. 3시 방향으로 도주. 한서진이 카페에서 뛰쳐나온다. 최현우를 향해 달린다. 사람들 사이로 추격전이 벌어진다. 최현우가 골목으로 꺾는다. 한서진이 따라 들어간다. 막다른 골목. 최현우가 벽에 막혀 선다. 뒤돌아본다. 한서진이 입구를 막고 있다. 비켜요. 체포합니다.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최현우가 주먹을 휘두른다. 하지만 한서진이 재빨리 피한다. 그리고 역으로 최현우의 팔을 비튼다. 으악. 한서진이 그를 바닥에 눕힌다. 무술 실력이 상당하다. 오정학이 뒤늦게 골목으로 들어온다. 숨을 헐떡인다. 자네 유도라도 배웠나? 대학 때 태권도 사단입니다. 오정학이 웃는다. 역시 젊은이는 달라. 신 10텔레그램 추적. 밤. 탐정단 사무실. 강민호가 최현우의 핸드폰을 노트북에 연결한다. 자, 텔레그램 계정 DARKBOSS. 해킹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린다. 오정학과 한서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본다. 일단 최근 대화 내역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대화창이 나타난다. DARKBOSS 오늘 목표 달성률은 최현우 85%입니다. DARKBOSS 부족하다. 내일은 100% 채워라. 최현우 네, 보스님. 이 대화로는 보스 정체를 알 수 없네요. 기다려보세요. IP 추적 중.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흐른다. 첫 번째 IP. 중국 베이징. 하지만 이건 VPN 서버고. 두 번째 IP. 일본 도쿄. 이것도 우회. 세 번째. 여기 실수했어요. 그가 화면을 확대한다. 보스가 VPN을 잠깐 끊었던 순간이 있어요. 그때 진짜 IP가 노출됐습니다. 오정학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어디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화면에 지도가 나타난다. 청담동의 한 고급 빌딩의 빨간 점. 정확한 위치는 청담동 타워 팰리스 38층. 타워 팰리스? 그건 부자들만 사는 곳인데. 그래. 보이스피싱으로 번 돈으로 거기 사는 거지. 그리고
이 IP 주소의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봤는데 그가 검색 결과를 띄운다. 사진 한 장. 40대 중반의 남자. 단정한 슈트 차림. 잘생긴 외모. 이름은 박진혁. 43세. 직업은 IT 컨설팅 회사 대표. 겉으로는 정상적인 사업가인 척하는군. 전형적인 위장이네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 전과가 없어요. 완전 깨끗합니다. 똑똑한 놈이군. 본인은 절대 손 안 대고 밑에 사람들만 부려먹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잡습니까? 증거가. 오정학이 생각에 잠긴다. 손가락으로 턱을 톡톡 두드린다. 미끼를 던져야 해. 박진혁이 직접 나오도록. 미끼요? 그래. 그리고 그 미끼는 바로 나야. 신 11로인 위장 작전. 3일 후 타워 팰리스 근처 고급 카페. 오정학이 비싼 정장을 입고 앉아 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다. 완전히 부유한 노인으로 변장했다. 그의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서류, 통장 사본 등이 놓여 있다. 모두 가짜지만 진짜처럼 보인다. 강민호가 웨이터로 위장해서 카페 안에 있다. 한서진은 밖에서 차 안에 대기 중이다. 오정학이 일부러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한다. 오정학 큰 목소리로. 응, 그래. 강남 아파트 세 채 팔았어. 현금으로 20억 받았다고. 근데 이 돈을 어디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어. 주변 사람들이 슬쩍 쳐다본다. 은행? 은행은 이자가 너무 적잖아. 뭐 좋은 투자처 없나? 그가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일부러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는다. 20억 입금 확인서라는 글씨가 크게 보인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오정학의 테이블로 다가온다. 박진혁이다. 단정한 슈트, 친근한 미소. 실례합니다. 혹시 투자 고민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오정학이 고개를 든다. 연기를 시작한다. 아, 네. 맞습니다. 근데 누구시죠? 저는 박진혁이라고 합니다.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고액 자산가분들께 투자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정학이 명함을 받는다. 속으로 이를 악문다. 드디어 걸렸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순진한 노인 표정. 아, 그러세요? 마침 잘 됐네요. 저 요즘 돈을 어디 넣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 혹시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해외요? 어디? 베트남 호치민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1년 안에 3배 수익 보장합니다. 오정학이 관심 있는 척한다. 3배요?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제 고객 중에는 이미 5배 수익 본 분도 계십니다. 그럼 얼마 정도 투자해야 하나요? 최소 5억부터 가능합니다. 어르신께서는 20억 있으시니 전액 투자하시면 1년 후 60억이 됩니다. 오정학이 눈을 크게 뜬다. 놀라는 척. 60억이요? 와, 그럼 당장 해야겠는데요. 좋은 결정이십니다. 그럼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죠? 바로 여기 타워 팰리스 38층입니다. 오정학이 속으로 웃는다. 걸렸어, 이 계자식아. 좋습니다. 지금 갈까요? 네, 지금 가시죠. 두 사람이 일어선다. 강민호가 웨이터 복장으로 지나가며 오정학과 눈빛을 교환한다. 오정학이 이어폰으로 작게 속삭인다. 작전 개시. 타워 팰리스 38층으로 간다. 제3학 정의의 철망. 신 12보스의 소굴. 타워 팰리스 38층. 넓고 화려한 사무실. 큰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인다. 박진혁이 오정학을 소파에 앉힌다. 커피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박진혁이 책상으로 가서 서류를 꺼낸다. 자, 여기 계약서입니다. 간단하게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오정학이 서류를 받아본다. 빼곡한 글씨들. 하지만 그의 눈은 예리하게 내용을 파악한다. 투자 원금 보장 불가. 손실 발생 시 투자자 책임. 전형적인 사기 계약서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그냥 표준 계약서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 같은 걸로 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바로 그때 오정학이 갑자기 표정을 바꾼다. 순진한 노인에서 날카로운 형사로. 넌 끝났어. 박진혁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선다. 뭐라고요? 오정학이 일어선다. 재킷 안에서 녹음기를 꺼낸다. 방금 전에 말 다 녹음됐어. 1년 안에 3배 수익 보장 60억 된다. 전부 사기야. 박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당신 누구야? 나 전직 형사 오정학이야. 그리고 그가 이어폰으로 속삭인다. 지금이야. 들어와. 문이 벌컥 열린다. 한서진이 경찰 5명과 함께 들어온다. 박진혁 씨, 당신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경찰들이 박진혁을 향해 다가간다. 박진혁이 뒤로 물러난다. 창문 쪽으로. 잠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증거 있어? 강민호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온다. 증거요? 여기 다 있는데요? 그가 노트북 화면을 돌린다. 텔레그램 대화 내역, 자금 이체 내역, 피해자 명단. 모든 증거가 화면에 나타난다. 당신 컴퓨터 해킹해서 다 빼냈습니다. 347명의 피해자, 120억 원의 사기 금액. 전부 당신 텔레그램 DAR KBOSS 계정에서 지시한 거죠? 박진혁이 바닥에 주저앉는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경찰이 그에게 수갑을 채운다. 찰칵. 경찰 미란다 원칙 고지.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박진혁이 끌려나간다. 오정학이 창밖을 바라본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인다. 또 한 명의 악마를 잡았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악마들이 숨어있다. 신 13 대규모 검거작전. 같은 날 밤 서울 각지 경찰 특공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다. 장면 1 강서구 콜센터. 허름한 건물 지하. 칸막이로 나뉜 좁은 공간.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고 있다. 여보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 계좌가 해킹당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박살난다. 쾅. 경찰 특공대가 돌입한다. 경찰. 다 엎드려. 움직이지 마. 콜센터 직원들이 당황해서 손을 든다. 장면 2 구로구 현금 보관소. 작은 창고. 현금 뭉치들이 쌓여 있다. 중간 보스 3명이 돈을 세고 있다. 오늘 총 8억. 괜찮은데? 경찰이 들이닥친다. 손들어. 체포한다. 중간 보스들이 달아나려 하지만 모든 출구가 막혀 있다. 장면 3 인천 계좌 개설팀. PC방. 여러 명이 대포 통장을 만들고 있다. 계좌 개설책. 오늘 30개 만들었어. 내일 또 30개. 경찰이 급습한다. 동시에 탐정단 사무실. 강민호가 모니터 여러 개를 보며 실시간으로 작전을 지휘한다. A팀, 강서구 콜센터 제압 완료. B팀, 구로구 보관소 진입. 화면마다 경찰들의 작전 상황이 나타난다. C팀, 인천 PC방 도착. D팀, 용산 중간 보스 체포 완료. 한서진이 그 옆에서 체크리스트에 표시한다. 총 67명 체포. 현금 47억 원 압수. 오정학이 창밖을 보며 말한다. 조직 전체를 무너뜨렸어. 이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차례야. 신 14법정의 심판.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석은 피해자들로 가득 차 있다. 박미숙도 딸 이지은과 함께 앉아 있다. 판사가 입장한다. 피고인 박진혁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혁이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빛은 무기력하다. 한서진이 검사석에 서 있다. 검사 측 최종 변론하십시오. 한서진이 일어선다. 방청석을 둘러본다.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친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진혁은 3년간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47명의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총 12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스크린에 피해자들의 사진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최첨단 IT 기술을 악용했습니다. 텔레그램, VPN, 가상계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더욱 악랄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포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검찰, 금융감독원이라는 권위를 사칭해 노인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나온다. 박미숙 할머니는 20년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하루 12시간, 허리 아픈 것도 참으며 모은 돈입니다. 박미숙이 눈물을 흘린다. 이지은이 어머니를 꼭 껴안는다. 하지만 피고인은 단 30분 만에 그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한서진이 박진혁을 가리킨다.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 수입 외제차 3대, 해외 원정 도박, 피해자들의 눈물로 향락을 즐겼습니다. 박진혁이 고개를 떨군다. 재판장님,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0년과 120억 원의 추징금,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전액 지급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진다. 짝짝짝짝.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린다. 똑똑똑. 피고인 측 최종 변론하십시오. 박진혁의 변호인이 일어난다. 하지만 할 말이 없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면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일어서십시오. 박진혁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선다. 피고인 박진혁. 이 법정은 피고인의 범죄가 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최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로서 사회에 미친 해악이 막대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법정은 피고인 박진혁에게 징역 28년과 추징금 120억 원,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전액 지급을 명합니다. 또 의사봉이 울린다. 방청석이 폭발한다. 감사합니다. 정의가 이겼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진혁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다. 완전히 무너진다. 경찰들이 그를 끌고 나간다. 한서진이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피해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친다. 눈물을 흘리며 신 15피해 회복과 재회. 2개월 후 서울중앙지검 회의실. 한서진이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박진혁의 전 재산과 조직원들로부터 압수한 자금을 합쳐 총 89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89억이요? 그럼 네, 피해액의 약 74%를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환호한다. 와,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박미숙이 손을 든다. 그럼 제 돈도 돌아오나요? 네, 박미숙 할머니. 3천만 원 중 2,200만 원 돌려드립니다. 박미숙이 눈물을 흘린다. 이지은이 어머니를 껴안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변호사님, 오 형사님. 그녀가 사무실 뒤쪽을 본다. 오정학이 문가에 조용히 서 있다. 강민호도 옆에 있다. 피해자들이 일제히 돌아본다. 피해자들 일어서며 오 형사님, 감사합니다. 은인이십니다. 오정학이 손을 흔든다. 아닙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한 변호사와 강군이 다 했습니다. 아니에요. 오 형사님의 경험과 통찰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세 사람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한다. 포옹을 한다.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어요. 이제 자식들 얼굴 볼 수 있어요. 오정학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하지만 웃고 있다. 이 순간이 바로 내가 다시 싸우는 이유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미소를 되찾아주는 것. 에필로그 끝나지 않은 싸움. 3개월 후 시골 오정학의 집. 저녁. 텃밭에서 오정학이 상추를 따고 있다. 석양이 지고 있다. 핸드폰이 울린다. 띠리링. 화면에 한서진 변호사라고 뜬다. 오정학이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는다. 또 무슨 일인가? 한서진 전화 너머 조심스럽게. 선배님,
이번엔 좀 다른 사건입니다. 제보가 들어왔는데. 어떤 사건인데? 양로원 학대 사건입니다. 노인분들이 시설에서 폭행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정학의 표정이 굳는다. 손에 들었던 상추를 바구니에 놓는다. 피해자는 현재 확인된 것만 15명입니다. 하지만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설 이름은 사랑의 양로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오정학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다. 알겠네. 내일 서울로 간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선배님. 대신 조건이 있네. 뭡니까? 강군도 데려오게. 이번에도 IT 추적이 필요할 것 같으니.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다. 오정학이 집으로 들어간다. 거울을 본다. 73세의 노인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타오른다. 오정학 거울 속 자신에게 은퇴는 내 사전에 없는 단어야. 인정해. 그가 옷장을 연다. 가죽 재킷을 꺼낸다. 입어본다. 여전히 잘 맞는다. 세상에는 끝없이 악이 존재한다. 약자를 짓밟는 악마들이 도처에 숨어있다. 그가 가방을 꾸린다. 노트, 녹음기, 수첩. 하지만 내가 서 있는 한 그들은 편히 잠들 수 없을 것이다. 창밖 완전히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오정학의 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켜진다. 왜냐하면 황혼의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 마지막 장면. 서울 황혼의 그림자 탐정단 사무실. 오정학, 한서진, 강민호가 모여있다. 칠판에 새로운 사진들이 붙어있다. 양로원 피해자들의 사진. 이번 사건은 더 복잡합니다. 시설장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도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 횡령 금액만 30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오정학이 칠판을 바라본다. 피해자들의 얼굴. 늙고 지친 얼굴들. 30억. 그들의 노후 자금을 훔쳐간 거군. 그가 주먹을 쥔다. 좋아. 우리가 다시 움직인다. 이번에도 세 사람이 손을 모은다. 모두 함께 정의롭게.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된다. 세 사람의 실루엣이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정의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